자, 이거는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을 쓰는 게 중요해요. 자, 동전 아까 했던 거. 첫 번째에서 했던 거죠?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야. 동전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과 뒤 몇 가지? 2가지죠. 3개를 써. 그럼 동전 1번과 동전 2번과 글씨 그지 같다. 동전 3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얘 앞뒤 2가지죠. 그 앞뒤 2가지 각각에서 또 2가지씩이죠. 1번 들을 때 과정 기억해야 돼. 2가지야. 또 얘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2가지야. 그래서 곱하면 되죠. 답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식이 중요한 거지. 그럼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진댔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당.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죠. 기억하지? 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었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다음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라고 그랬어요. 동전 2개라고 그랬으면 동전 2개인데 여기에서 앞뒤 2가지. 그쵸? 여기서 앞뒤 2가지. 동시에 던진 거니까 동전 앞뒤 2가지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늘어난다고요? 2가지씩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여기에 또 주사위가 1, 2, 3, 4, 5, 6이 붙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1, 2, 3, 4, 5, 6이 붙는 거야. 주사위 2개면. 근데 주사위 당연히 1개래. 그러면 주사위 1개는 1부터 6까지 몇 가지가 있으니까 6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늘어 세우는 거. 이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일부러 안 했어. 이건 문제 풀어봐서 경험으로 익혀져야 더 오래 남거든. 자, 기본은 아까 선생님이 해줬어요. A, B, C, D 전체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래. 그러면 자리를 만들어 놓으라 그랬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야.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4명이 다 올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4가지. 이 4명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이 왔다고 치자. 누구 왔다고 할까? 그래, C가 왔다고 하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3가지죠? 됐니? 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두 번째 자리에 왔어. 또 한 명 지워. 그럼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어. 그럼 이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 2가지. 됐니? 2명 중에 이제 나머지 한 명마저 다 세 번째 자리까지 갔어. 그럼 한 명 남았잖아. 네 번째 자리는 선택권 없이 1가지야.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 C, D 4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3가지씩이 세 가지씩이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또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됐죠? 지운다. 이번에는 문제가 약간 응용이 됐어요. 4명 중 2명만 뽑아서 한 줄로 세운대. 이거 별거 아니야. 야, 2명 뽑았잖아. 그럼 자리 몇 개 필요해? 그래, 2개밖에 안 필요해. 그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만 만들어놔. 그럼 2명을 뽑는다 그랬잖아.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일단 먼저 뽑자. 몇 가지야? 4명 있잖아. 4가지야. 그래서 4가지야.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자리에 온 사람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명 지워. 아무나.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3가지. 그쵸? 그래서 곱하면 되잖아. 2명을 뽑는 데 쓰니까 자리 2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이게 눈에 안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써주면 첫 번째 자리에 A, B, C, D가 다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B, C, D가 온다거나 A, C, D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이 더 오잖아. 그래서 첫째 자리, 둘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이 늘어나서 4 곱하기 3이야. 실제로 이거 다 그래서 쉬어보면 12가지 나올 거예요. 얘하고 똑같이. 어렵니? 어렵지 않아요. 넘어간다. 이거 A가 맨 앞에 서는 경우, 그러면 맨 앞이 됐으니까 첫 번째 자리 A 일단은 자리 고정. A는 고정이니까 첫 번째 자리 A 집어넣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A는 이미 첫 번째 자리에 고정이 됐으니까 A는 지우고 시작해야겠죠? 그럼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일까? 그래, B, C, D 세 사람. 그래서 세 가지야. 이렇게 세 가지가 왔는데 B, C, D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 두 번째 자리에 놨다고 생각해. 그럼 한 명 지워야겠죠? 그럼 세 번째 자리엔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럼 B와 D 두 사람 중에 한 명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 지웠어. 네 번째 자리는 선택권 없이 남은 사람 한 명이야. 그래서 곱해주면 되죠. A는 이미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해 갔습니까? 넘어갈게. 일렬로 한 줄로 세우기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예요. 가정 나오는 거. 엄마랑 아빠랑 이웃하여 앉는 경우. 그리고 아버지가 왼쪽에 어머니가 가장 오른쪽에 앉는 경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요. 부모님이 양 끝에 앉는 경우요. 글씨가 좀 그지 같다. 이해해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2번처럼 아버지가 가장 왼쪽, 어머니가 가장 오른쪽도 양 끝은 맞아. 그렇지만 아버지는 왼쪽, 어머니는 오른쪽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요. 3번은 고정이 아니야. 엄마가 왼쪽에 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엄마, 아빠, 정빈이와 정빈이 동생이 이 네 명이 일렬로 늘어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4명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모두 24가지가 돼요. 그런데 1번 문제는요. 부모님이 이웃하여야 된대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느냐면 엄마하고 아빠를요. 일단 이렇게 묶어드려. 왜? 이웃해서 붙어서 다니셔야 되잖아. 묶어줘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한 명, 정빈이 한 명, 동생 한 명에서 3명이 움직이는 거지. 엄마랑 아빠랑 계속 붙어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3명이 일렬로 늘어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3명이니까. 첫 번째 자리에 3명이 올 수 있잖아. 이해됐어? 근데 이 경우만 있나? 아니지. 엄마랑 아빠랑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곱하기 2를 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바뀐 상태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하고 2배를 해줘.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장 왼쪽, 어머니가 가장 오른쪽에 앉는 경우야. 그럼 일단은 아빠랑 엄마를 자리를 고정해놔. 가장 왼쪽에 누구를? 아빠를. 가장 오른쪽에 누구를? 엄마를 고정을 해놓으면 가운데 누구랑 누구? 정빈이랑 동생이 움직이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자리는 고정됐잖아. 그쵸? 그래서 정빈이랑 동생 2명이 늘어서는 경우의 수는 2명이 늘어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2 곱하기 1이야. 그래서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비슷한 문제인데 이 경우요. 부모님이 양 끝에 있는 경우. 양 끝에야. 일단 아빠를 오른쪽에 놔. 엄마도 왼쪽에 놔. 거꾸로 됐다 야. 아빠를 왼쪽, 엄마를 오른쪽에 일단 놔. 그러면 정빈이랑 동생 2명만 남았죠? 이 두 사람이 일렬로 늘어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2 곱하기 1이야.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양 끝이 됐지 꼭 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럼 엄마랑 아빠랑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얘도 2가 되는 거야. 됐니? 이거는 각각의 경우를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거 한 가지 밟고 넘어가자. 뭐냐면요. 3명이 일렬로 늘어설 때야. 이렇게 A, B, C, D, E 5명이 있는데요. A, B, C 3명이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3명을 일단 묶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D하고 E까지 해서 이 3명이 일렬로 늘어 세우는 방법을 찾으면 A, B, C가 이웃한 거잖아. 그럼 봐봐.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엄마랑 아빠 2명일 때는 엄마랑 아빠 바꿔놓고 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잖아. 그래서 곱하기 2만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3명이다. 3명이면 어떻게 돼? 이 3명에서 나오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 A, C, B도 있을 수 있고요. A, B, C도 있을 수 있고요. 그치? B, C, E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둘이 자리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3명이 바꾸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 3명을 일렬로 늘어서오는 방법이 수. 이게 뭐였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죠. 6가지가 나오죠. 이거에 6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3명을 일렬로 늘어세우는 방법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곱하면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3명이 일렬로 늘어세울 때는요. 3명을 묶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A, B, C 3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D와 E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인 거야? 그러면 묶은 애들은 1명이니까 3명인 거야. 그래서 기본식은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얘네들이 또 이 사이에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또 3명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가 되는 거야.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100%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외워두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 정리할 거 정수 만들기에서 이 개념이 그대로 도입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끝.